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그 많은 여성분들이 걱정하시는 암 중에서 또 특히 더 두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그 자궁경부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자궁경부암은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발병하는 암 중에서 그 두 번째로 흔한 암이고 또 자궁경부암의 약 80%가 그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등의 그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암 중에서 여성 암 중에서 이제 네 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그렇게 보이는 질병인데 그런데 이 HPV의 경우에 그 사실은 백신을 통해서 쉽게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부작용 사례 같은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HPV 바이러스의 그 백신의 그 안전성과 이를 다루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궁경부암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연관성을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대한부인종양학회에 따르면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여성 10명 중에 8명이 이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걸릴 법한 그런 정도로 흔한 그리고 또 피부 접촉에 의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뭐 성관계를 일찍 시작했거나 뭐 대상이 많은 경우 그리고 좀 사회 경제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또 본인이나 배우자의 위생 상태 그리고 흡연 같은 것들도 일종의 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150여 종 이상의 HPV가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아주 고위험군의 그런 바이러스는 약 15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HPV16과 HPV18 요 정도가 자궁경부암의 이게 발병이 되면 그 70%가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발견되고 있고 자궁경부암의 대표적으로 원인으로 이제 그 두 바이러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시판 중인 예방 백신을 접종하면 최대 98%까지 이제 예방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예방 접종을 계속 권장하고 그러니까 특히 뭐 남성들도 이것을 바이러스니까 이것을 치료하도록 이렇게 예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자궁경부암 참 무섭고 백신만 맞으면 다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더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본에서 나타난 사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우리랑 가깝다 보니까 더 그것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2013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백신 부작용이란 사례들이 계속 이제 언론에 보고가 됐는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10대 학생들에게 그 전에 계속 맞으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그런 백신 접종을 권장하던 것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백신을 맞지 말아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장을 금지했다는 것이거든요. 맞을 사람 맞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언론은 당시에 이제 부작용의 측면만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접종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그 11월 20일에 그 유럽의학청이라고 EMA라고 하는 곳에서 그 HPV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이 다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백신 접종을 받은 덴마크 소녀들이 뭐 이렇게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실신하거나 뭐 통증, 뭐 이상 반응을 호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정부가 EMA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백신 안전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올해 이제 EMA 보고서는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백신 접종 정책을 바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좀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 발표를 하더라도 100번, 1000번 효과가 좋더라도 딱 한 번 뭔가 부작용이 발생하면은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각국 정부가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들 하고 있나요? 예, 이것도 이제 백신 신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그 런던 위생열대의학과 그 대학원의 헤이디 라르송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HPV 백신의 안전성을 전 세계가 인정해야 된다. 그 백신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이제 과학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중과 정치인들의 신임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정치인들이 백신의 부작용에 관한 그런 보고서나 뭐 그런 것
것들을 보고서 굉장히 처음에 모호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좀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진상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진상 조사가 하고 그 결과 이루어지는 동안 그 백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장이 중단되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백신의 부작용과 이런 것들 사례들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중단했던 권고를 이제 복구하지 않은 것이죠. 계속 이제 마저도 상관없지만 금지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권고하던 것을 그만뒀다는 거거든요. 인도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심각한데 2010년에 백신을 접종받은 소녀 7명이 사망을 하는 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 주사에 이런 세균이나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조사 결과 어쨌든 거기서도 백신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이제 중단된 채 계속 남아 있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그 사망자의 4분의 1이 인도에서 나오고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백신을 맞고 사망을 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원인을 대체로 이제 시민성 질환, 그러니까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 이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들이 분석하기에는 여학생들 사이에는 좀 이게 더 이제 좀 공포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퍼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려감을 확산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성 반응은 사실은 그 HPV 백신에 대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9년 H1N1 그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대만의 한 학교에서는 이제 23건 정도의 그 바이러스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시민성 반응이 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그 주사제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주사 맞는 과정에서 공포나 이런 것들이 작용했던 것이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도 파상풍은 아주 이제 안전한 주사지 않습니까? 그 예방 주사를 맞은 26명의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좀 시민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그 치료제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좀 처음 알았네요. 자, 그렇다면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다양한 백신 그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헤이디 라르손 교수는 대중의 정서를 정확히 계속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백신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 대중의 우려를 잘 듣고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HPV 그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려면은 과학적 증거, 이거 안전하다,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 시민성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국의 그런 문화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에 얼마나 영향을 받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또 대중의 우려는 SNS나 그 취약한 정치 때문에 이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치가들이 이제 종종 이제 대중이나 과학 사이에서 이제 그게 왜냐하면 여론이나 민심이니까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맞는데 여론들이 반대하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갈팡질팡하는 정책이 나오고 그런 결정자들에게, 정책 결정자들에게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과학 저널리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과학 저널리즘이 계속 과학적 근거를 지속해서 제시함으로써 대중들을 좀 안심시키는 역할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궁경부암 백신뿐 아니라 모든 백신에게 적용될 것 같은데요. 안정성 그리고 과학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